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시 포곡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숭실대학교 기계공학부에 1학년에 재학 중인 이민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1학년 때 건축가라는 꿈을 가지고 경기 꿈의 대학의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됐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좀 더 디자인적 요소가 좀 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수학, 물리 이런 걸 공학적인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기계공학 그리고 로봇공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기계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로봇 다빈치 꿈을 설계하다라는 데니스 옹의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게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동차를 개발하는 것이었는데요. 시각장애인용이라고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운전할 수 있도록 도로 위에 있는 시각 정보들을 비시각 정보들로 바꿨는데요. 예를 들어서 핸들의 진동이나 떨림을 가지고 이제 시각 정보를 비시각 정보로 바꿔주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꼭 데니스 옹 같은 공학도가 되고 싶어서 고등학교 시절에 포스트 코로나나 시집 같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는 물리2, 화학2 그리고 미적분을 선택을 했었는데요. 제가 가고자 하는 기계공학과의 커리큘럼을 찾아보고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거를 예습한다는 느낌으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물리 시간에 배웠던 연력학이 자동차의 내연기관에 사용정이 쓰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미적분 시간에 배웠던 미분적분이 드론에 적용되어서 드론이 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도록 PID 제어에서도 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리2나 화학2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할 때는 상대평가라서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성취도니까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을 예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힘이 들어도 화학2나 물리2 같은 조금 어려운 과목을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기계공학 탐구 동아리를 만들었었는데요. 제가 자동차나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많아서 자동차에 있는 부품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 차동 기어라는 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차동 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가 이제 커브를 돌 때 앞바퀴에서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하고의 회전수가 달라서 그 회전수를 맞춰주게끔 도와주는 게 이제 차동 기어입니다. 그 동아리 친구들과 차동 기어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익히고, 그 다음에 차동 기어를 직접 나무 판자로 만들어 보면서 어떤 원리로 돌아가게 되는지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했던 활동들 같은 경우에는 과목에서 했던 이론들을 가지고 좀 적용하는 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노력이 들어갔고 어떻게 탐구를 진행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자기소개서에 이제 녹여냈었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수학을 좀 중요시를 해서 수학에서 했던 PID 제어를 이제 서술해 냈었고요. 2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나 이제 학교 대회에서 했던 활동들을 주로 이렇게 서술을 했었고, 4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제 전공과 관련을 해서 중요했던 활동들을 이제 서술해 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건축에서 로봇, 그 다음에 로봇에서 이제 기계공학 이렇게 바뀌게 되었었는데요. 건축에서 로봇으로 넘어간 계기를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로봇에서 기계로 넘어갔을 때 기계는 이제 로봇의 이제 기반이라고 생각을 해서 넘어갔던 것처럼, 이렇게 진로가 바뀌게 된 계기를 잘 설명할 수 있으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 고등학생 여러분들도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숭실대학교로도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전형 방법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올해 수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지역 균형 인재로 전환된다는 점인데요. 학교장 추천 방식으로 지원하게 되며 고등학교별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고른기회 전형으로 지원 가능한 자격이 확대되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올해부터는 고른기회 전형에 포함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지원 가능한 학과의 폭이 훨씬 다양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의 경우에 글자 수 및 문항이 축소되었는데요.
변경된 자기소개서 양식을 확인하시고 미리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 역시 블라인드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본인의 이름, 소속 고교,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나 직업 등을 기재할 수 없고요. 자기소개서 기재 금지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면접고사는 대면 면접을 원칙으로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전면, 비대면 면접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감안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은 서류 기반 면접이므로 본인의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잘 숙지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예상 질문을 만들어 연습해 보시면 좋은데요. 가장 좋은 것은 7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SSU 모의 전형 체험에 참여해 실제와 같은 면접을 경험해 본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 강화라는 2015 개정교육과정 취지와 가장 연계될 수 있는 대입 전형은 학생부를 중심으로 한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인데요. 숭실대학교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경우에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이 80%,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이 20% 반영이 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성취도별로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3등급 변환 점수로 정량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반면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성 평가로 반영하게 되는데요. 특히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기 때문에 선택 교과목의 성취 수준, 전공 연계성, 과목 개설 현황 등을 면밀하게 살펴서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 그리고 꾸준히 역량을 개발하는 그 과정까지 평가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숭실대학교의 비전은 숭실의 모든 학문은 AI로 통한다 입니다. 2021년 AI 융합 학부가 신설된 것을 시작으로 전 학과에서 AI 전공 융합 과목이 개설되고요. 국내 최초로 스마트 교육 AI 클라우드 캠퍼스와 학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또한 AI 스타트업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향후 5년간 AI 융합 분야 육성을 위해서 우수 교수 유치는 물론 시설 확충에 3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갖추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2년차의 어려움 속에서도 본인의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수험생 여러분, 숭실에서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숭실대학교는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마음속을 좁혀오는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마. 그냥 이대로 날아가 모든 잊으면 돼. 어떻게 와와와와와 하루 끝까지 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와와와와와 여린 날개가 힘을 낼 수 있을까? 3, 2, 1, GO! 그래 그리 쉽지는 않겠지. 나를 허락해준 세상이란 손쉽게 다가오는 편하고도 감미로운 공간이 아냐. 그래도 날아오를 거야. 작은 날개짓에 꿈을 담아 조금만 기다려봐. Oh my love. 와우! 사람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네. 공학 관련된 것뿐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직군을 네. 예를 들면 이런 아이디어들을 자꾸 이게 헷갈려서